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근육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을 주관하고 또 허리에서 원인을 일으키는 그 주범은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죠. 요방형근은 그 증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배근과 하후거근의 두 개의 근육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시간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방형근을 이해한 다음에 광배근과 하후거근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요방형근이 그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통증을 동조하는 근육이 광배근과 하후거근입니다. 두 개의 근육의 연관 관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광배근은요, 그 기시점이 흉추 7번에서부터 장골름까지 연결됩니다. 흉요건막이라 해서 쭉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죠. 또 그 기시점이 또 9번째에서 12번째 늑골에서 견갑 하각까지 연결되는 기시점이 상당히 길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알겠는 정지점은 상완골의 이두근구에서 그 정지가, 그러니까 기시의 정지가 끝나집니다. 그러니까 상완골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거의 넓게, 일명 우리가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를 말씀드렸듯이 박태환 선수 근육이다라고 설명했던 등에 넓게 퍼져서 꼬리뼈까지 쫙 연결되는 하나의 멋진 그림의 근육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면서 정지가 상완골 이두근구에서 끝난다는 이 말은 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또 오십견이나 어떤 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배근을 통해서 허리의 증상과 팔의 증상을 연결되고 하나 더 여기가 천장관절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골반의 각도에도 영향을 주고 골반에 영향을 주고 SI 조인트, 천장관절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허리의 통증과 어깨의 증상과 전반적인 몸의 체형적인 요소를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십견 통증 시 끝까지 봐야 할 근육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십견의 통증 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줘야 될 근육을 우리는 이 근육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 팁을 얘기하자면 오십견이 왔을 때 전거근이라는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또 견갑 하근 반드시 봐줘야 될 오십견의 치료의 키포인트는 견갑 하근이죠. 그 다음에 견갑 하근과 그 다음에 광배근 이 세 가지 근육을 50견 때 팁으로서 봐줘야 될 근육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50견을 이해하고 또 허리의 통증을 이해하고 등 쪽의 넓은 근육의 그 분포를 이해하면서 근육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왔던 흉요 건막으로 준 백선으로 연결됩니다. 건막이. 이 부분을 온열로서 관리를 해주면서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요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에 제가 동조한다. 어깨 통증에 동조한다. 골반 및 천장 관절에 동조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광배근을 이해할 때는 늘 얘기합니다. 이 넓게 퍼져 있는데 어깨에 연관이 되면서 골반에 영향을 주면서 허리에 영향을 주면서 이 또한 어깨 50견에 영향을 주는 게 왜 꼬리뼈까지 풀어줘야 되는지 또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허리의 통증을 일으켰던 그 주범이 요방형근인데 이 요방형근은 절대로 혼자서 작동하지 않고 광배근하고 하후근과 같이 통증이 양상적으로 동조를 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을 동조해서 같이 어울려주는 근육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이 광배근을 한번 다시 좀 봐줘야 됩니다. 다시 쭉 설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근육은요, 하후거근, 일명 선생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판서를 하실 때 몸을 이렇게 반쯤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니면
정면을 보면서 몸을 틀어서 판설하시기 때문에 몸이 비틀어진 양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근육 또 성가신 잔여요통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통증이 오고 나서요 가장 허리의 증상이 다 없어져도 그 통증이 마지막까지 잔존할 때 우리가 그거를 허리의 잔존한 통증을 위해서 책에서는 많은 책들이 성가신 잔여요통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통증이 다 없어져도 얘가 남아서 고통을 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성가신 잔여요통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서 척추의 각도를 틀어지는 걸 막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후거근과 요방형근은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방형근은 만성적인 통증과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무지근하게 아픈 건 요방형근에서 얘기를 하고 하후거근의 통증은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거나 노동량이 많을 때 오는 통증,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오는 통증은 거의 하후거근의 통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깊고 안쪽에서 깊게 오는 통증이니까 마지막까지 증상이 남기 때문에 성가식의 통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성가신 잔여요통이라 부르는 거죠. 제 얘기 이해되셨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요방형근은 좀 만성적인 요통에 유발을 하고 일의 양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때 오는 증상으로 많이 오고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런 거고요. 이 하후거근은 아니야. 요방형근은요 많이 무거운 건 안 들을 때도 와요. 근데 이 하후거근은요 짧은 시간 안에 노동량이 많거나 또는 뭔가 급성적으로 허리가 다칠 때는 하후거근이 다쳐서 이 증상 자체가 오래 가기 때문에 성가신 잔여 요통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 요방형근이라고 이제 외우게 되고 요방형근의 증상은 절대로 혼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방형근과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동조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치료적인 요소는 배에 있는 장요근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존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일단은 하우거근이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우거근은요, 그 기시 시작하는 자리가 흉추 11번과 12번, 요추 1, 2, 3번의 극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스에서 시작됩니다. 극돌기에서 1번과 2번,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흉추 11번, 12번, 요추 1, 2, 3번에서 극돌기에 시작을 해서 얘가 끝나는 게 9번째에서부터 12번째 늑골의 하연 아랫부분에 이렇게 붙어서 이 각도가 척추의 각도가 많이 틀어지는 걸 막아주는 포인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가신 잔여요통이다. 도배공들의 통증에 온다. 또 영리호흡과 다리 길이 불일치에 영향을 준다. 영리호흡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좀 비만하신 분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바지를요. 맞지 않는 바지를 입으셔서 억지로 단추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배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단추가 터지기 때문에 기존에 호흡을 했던 거꾸로 방법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쓰던 근육 등에서 불편함이 오게 되죠. 그런 현상을 영리호흡으로 오는 통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후거근도 평소에 우리가 쓰던 근육을 거꾸로 쓰게 됐을 때 오는 증상으로 그 증상이 하나가 느껴지게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의 밸런스 길이 근데 사실은요 하나하나 근육이 전부 다 다리의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의 각도도 다리에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 뭐 하다못해 이 등 쪽에 있는 승모근도 그렇고 요방형근도 그렇고 뭐 장요근도 그렇고 얘네가 전부 다 다리의 길이를 주는데 오늘은 다리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은 하후거근을 하니까 하후거근도 다리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리호흡에도 영향을 주고 다리 길이 불일치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근육군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요방형근은 만성적으로 일을 적게 할 때 오는 통증이 온다. 하후거근은 급성적으로 많은 일을 오래 하거나 과로형이다 노동형일 때 오는데 이 두 개의 증상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기침을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헛기침을 헛 했을 때
허리에 통증이 오게 되면 하후거근의 증상이 아니라 요방형근의 증상으로 보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오랫동안 가는데 기침할 때 아프지 않다. 그러면 거의 요방형근의 하후거근의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리 증상을 저번 시간에 했던 요방형근과 더불어 광배근과 하후거근을 설명하면서 광배근은 허리 플러스 어깨의 움직임에 좀 더 영향을 좀 더 많이 한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제가 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골반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각도에도 영향을 준다. 자, 팔요혈이라는 곳이 있죠. 천장관절 라인에. 이 팔요혈 라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기를 하거나 골반의 어떤 각도나 골반의 틀어짐에 대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수기적인 요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신경을 좀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골반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게 물론 배에 있는 외복사근, 복직근,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대둔근, 햄스트링, 대퇴사두근부터 해서 이 전반적으로 뭐 대퇴내전근, 또 추체근 모든 게 골반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하후거근이라는 근육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광배근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복사근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룰 때마다 이 근육은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잘라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골반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고 수기를 오랫동안 해보면 알겠지만 외복사근이 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골반과 다리 길이의 불일치를 하후거근이라는 근육으로 놓고 봐도 얘 또한 이 근육도 거기에 불일치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요방형근 특징을 설명했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방형근이 불편할 때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바지가 끌리죠. 돌아눕지 못하죠. 잠잘 때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입니다. 하후거근은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노동력이 들어왔거나 어떤 급성적인 요통에 영향을 주는 게 하후거근이고 하후거근에 문제가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침을 할 때는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방형근의 문제는 기침 시의 증상이 동반된다는 거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배근은 천장관절 저 꼬리뼈 있는 데부터 저기 팔에 상완 이두근까지 그러니까 결국 상완골까지 연관이 돼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으로서 골반과 그 다음에 어깨와 허리에 영향을 주고 오십견의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봐줘야 될 전거근, 견갑하근, 광배근도 잊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보자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얘네 근육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교수가 허리의 통증과 요방형근과 하후거근과 광배근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힘의 논리와 원리적인 요소로 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해당 근육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허리 근육을 집중을 해서 허리에 손을 대거나 허리에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자 하죠. 그러나 이제 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가거나 고객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허리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반대적인 요소를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 반대적인 요소가 어디까라고 봤을 때는 배에 있는 장요근입니다. 자, 3대1의 힘이 한다 그랬었습니다. 허리의 3개의 힘. 그죠? 첫 번째 요방형근, 두 번째 광배근, 세 번째 하후거근. 요 3개의 힘에 맞닿는 하나의 힘, 배에 있는 장요근. 그럼 여러분들은요, 3개를 컨택할 것이냐, 하나를 컨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와 균형적인 요소는 저는 장요근을 택합니다. 근데 이 장요근을 택할 때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장 뒤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장요근을 컨택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해줄 때는 소장 뒤에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요, 배의 압력에 영향이 있다는 거, 복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압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저 소장 뒤에 위치하고 있다.
장요근은 있는데 소장은 오른쪽에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는 하나의 장기다. 얘네들을 고려하면서 장요근의 밸런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 세 개의 힘을 장요근은 복압과 소장의 위치와 왼쪽의 위치의 균형을 잡으면서 세 개의 힘과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의 그 문제를 살림 근육학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우거근도 공부하고 광배근도 공부하고 또는 요방형근도 공부를 했지만 이 관점적인 차원에서는 반대적인 요소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 힘이 장요근도 또 하나의 그림으로 봐줘라 이거죠. 자, 고객이 오셨습니다. 꼼짝 못하고 예를 들어 들것에 실려왔거나 엎혀 들어오거나 또는 일단은 워킹 걸어서 들어오는 케이스는요.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급성으로 오는 어큐트 페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놀라지 않아도 돼요. 자기 스스로 걸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골반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모든 균형을 해결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인데 갑자기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엎혀 들어오는 케이스들 또 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요. 멀쩡히 들어왔는데 수기 관리를 해주고 몸을 쭉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를 해줬는데 갑자기 고객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엎혀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일단 이 사람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두 번째는요. 걸어 들어왔는데 관리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는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근육의 균형을 깨트린 케이스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허리 환자는 허리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 환자는 복부를 통해서 낫게 한다. 특히 복부의 어떤 부분을 낫게 하냐면 장요근의 탄력도와 배의 균형과 복압 또는 이 장요근이 붙어있는 횡격막에 영향을 줘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장기의 활동성을 주고 근육과 통증을 관여하는 간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서 내장기의 밸런스와 균형을 잡아서 일단은 몸을 세워서 걷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임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엎혀 들어온 사람을 3분 안에 일으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 3분 안에 어떻게 일으킬 거냐? 배를 조정합니다. 호흡을 배꼽에다 얹어놓고 손을 밀어가면서 복식호흡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단 배 복압이 정리가 됩니다. 또 그 압력을 유지시키다 보면 이제 횡격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꾹질을 한다고 했을 때요. 횡격막을 어떤 경련이 일어나는 딸꾹질이 올 때 이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횡격막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몸에 배에 있는 장요근과 등에 있는 요방형 근육 횡격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요소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 근육을 손을 댈 것이냐 신 교수가 얘기하는 배의 압력과 밸런스와 기량적인 요소를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가장 큰 요인에 우리 인체가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것은 근막이 뭉치는 세 개의 포인트입니다. 두피와 그 다음에 배꼽 주변인 배와 그 다음에 엉덩이의 중둔근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근막이 일단 꼬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 압력이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 압력이 깨지면서 배에 있는 장요근과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이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무너지는 균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배 압력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복압. 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횡격막 호흡을 시키면서 복식 호흡을 시켜가면서 배의 균형과 압력을 채우면서 장요근의 그 밑바닥에 돌을 세워서 균형을 먼저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이 힘에 맞춰서 허리가 균형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 두 다리를 가지고 복식 호흡을 시켜가면서 플렉션 익스텐션, 힙 조인트 플렉션 익스텐션. 그러니까 뭐냐면 고관절을 안쪽으로 구부렸다가 뒤로 폈다 하는 동작들을 반복을 하면서 배의 압력과 허리의 기립근,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그다음에 다혈근과 복부의 근육을 밸런스적인 요소를 계속 펌핑 작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펌핑 작용을 시키면서 상호작용을 시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충분히 호흡이 가능하다면 다리를 뻗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 완전히 뻗었다가 다시 구부렸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플렉션 고관절과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의 굴곡과 무릎의 굴곡과 다시 신전을 반복적으로 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일어난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으로 체중을 지지시켜서 배의 압력과 허리 압력의 균형을 일단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뱉게 하면서 균형적 요소가 밸런스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요방연근에 양손을 대고 약간 배를 내민 상태에서 균형을 들게 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힙 플렉션, 니 플렉션. 그죠?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는 워킹을 서서히 움직이게 되면 웬만한 급성요통은 잡히게 됩니다. 설명했듯이 통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뇌에 전달되어지는 통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진짜 아파서 오는 통증과 거기에 통증이 오는 것 때문에 제약을 주는 하나의 문제가 오죠. 이제 고객은요, 통증과 제약에 오는 어떤 관절의 문제를 두 개 다 염두에 두게 됩니다. 내가 고객을 케어하거나 좋아지게 하는 어떤 현상적인 요소는 반드시 고객은 결과를 만들어줘야지 그 결과에 대응하고 쫓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고객을 내가 좋아지게 했다 라는 균형적인 요소를 했으면 엎혀 들어온 사람이 걸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중심의 라인이 요추 1번 그림부터도 봐야 됩니다. 요추 1번. 인체를 위아래로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요추 1번은 상지로 봐야 되고 요추 1번 밑으로는 하나의 하지의 그림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추 1번부터 척수신경이 내려와서 잔가지로 내려가는 요추 1번 주변의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자, 그쪽에서 만져지는 근육들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과 광배근이라는 근육과 저 안쪽에 하후거 근육이 이렇게 크로싱이 되는 곳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배근과 하후거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허리를 해결해 놓는 그 수기법이 완성되어질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입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 교수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얘기는 항상 그 수기에는 그 과정에서 좋아지게 했던 이론적인 설명이 받침이 되고 그 설명이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도 하면 안 됩니다. 임상적 경험을 가지고 교과서와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객은 결과로서 설명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살림근육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강의장에서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여러분들을 백지 상태로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쉬울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바탕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노라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에 동지가 되어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